주면서 그렇지. 다가 반동. 그렇지. 하나, 둘, 셋. 오케이.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스윙할 때 이 동작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립이 도는 거예요. 그립이 돌면 어떻게 된다 했죠?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순간 그립이 돌아요. 근데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립이 안 돌아요. 이 회전을 손목축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팔꿈치축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운동할 때 이 팔꿈치축,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가는 거는 손목축. 그러면 팔꿈치축에서 손목축으로 이동하면서 거기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동작이 들어갔어. 그럼 이 운동은 어떤 축이 움직인 거예요? 어깨축. 근데 우리가 스윙할 때 중심축이 돼야 되는 거는 어깨축이 아니라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이동하는 축이 필요한 거예요. 백스윙, 그리고 이펙트 순간에 손목, 스냅, 그 다음에 팔로우 스윙. 이 세 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스윙이라고 해요. 보통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팔로우 스윙을 가지고만 스윙을 하세요. 백스윙과 이게 중요한 건데 치고 나서의 스윙이 그 전 단계의 백스윙과 스냅을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선 제가 실력을 봐야 되니까 뒤에 클리어 한번 쳐보시겠어요? 올려드릴 테니까 양쪽 클리어. 오늘 스윙을 좀 바꾸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건 안 볼게요. 스매싱 때려볼게요. 스매싱. 스매싱.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손목을 이용을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손목 이용 못하는 거. 네. 그 스윙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 손목. 오버헤드 스윙은 크게 세 가지인데 손목도. 팔, 꿈치. 자, 스윙을 이루는 요소가 뭐냐면 백스윙, 그리고 임팩트 순간의 손목, 그러니까 스냅, 그 다음에 팔로우 스윙. 이 세 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스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백스윙, 손목, 그러니까 백스윙, 스냅, 그 다음에 팔로우 스윙. 근데 지금 일단 백스윙이 없어요. 백스윙이 없고 그냥 손목도 못 쓰고 있어. 그리고 그 다음 팔로우 스윙만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팔로우 스윙을 가지고만 스윙을 하세요. 그러니까 백스윙과 이게 중요한 건데 치고 나서의 스윙이 그 전 단계인 백스윙과 스냅을 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손목을 만든 상태에서 백스윙을 붙이고 그 다음 팔로우 스윙을 붙이는 순서로 가면은 이거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처음부터 3단계를 다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자, 지금 손목을 못 쓰고 계신데 못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립이 돌아요. 그립이 살짝 바깥으로 돌기 때문에 손목을 못 쓰고 손목이 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부위로 밀어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3단계를 통해서 스매싱을 세게 때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집에 가시면 똑같아져요. 네. 그거는 경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손목 사용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요. 일단 이거 좀 어려운데 자, 잘 보세요. 자, 손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라켓 헤드가 이렇게 빠지는 동작을 해보시겠어요? 손목을 젖히면서 오케이, 다시 준비. 이렇게 빠지는 동작. 자, 이렇게 빠지면은 그립이 돌죠. 네. 자, 이 동작을 오버헤드 스윙 때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낮게 오는 드라이버 칠 때 나오는 동작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동호인분들이 스윙할 때 이 동작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립이 도는 거예요. 그립이 돌면 어떻게 된다 했죠? 손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이 동작을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서 이렇게 1단계 열어볼게요. 팔. 1단계 열었죠? 자, 제가 여기서 앞에 보고 자, 이렇게 하면은 면이 열린다 했죠? 네. 여기서 이렇게 가는 순간 그립이 돌아요. 근데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립이 안 돌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로 빼보실래요? 안 빠지죠? 네.
아까 이 동작이 안 나오잖아요. 네, 안 나와요. 이 상태에서 스윙으로 손목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탕. 그래서 이게 1단계에서 2단계가 뒤로 빠지고 3단계 헤드 내리고 헤드 내릴 때 이 동작이 들어가죠. 네.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가 나오면서 스윙이었잖아요. 탕. 그 다음 반동 주는 거.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준비. 1단계, 2단계, 3단계, 4, 5. 그렇지. 그래서 이 관계를 알아야 돼. 다시 준비해 볼게요. 기본 준비해서. 자, 아까 전에 이 동작 해볼게요. 이 동작. 그렇지. 다시 준비 돌아오고. 이 동작은 2강에서 나오는 그 드라이브 칠 때 네, 나오는 네. 동작. 오버헤드 할 때 이 동작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빼고, 근데 이 동작이 나와야 된다 했죠? 이것과 이거의 관계. 자, 백도 마찬가지예요. 백도. 자, 백도. 이렇게 오는 게 있고, 네. 여기서 이렇게 헤드가 그대로 당겨지는 거, 그리고 이렇게 내 안쪽으로 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손목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쪽으로 오냐, 이쪽으로 오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헤드가 열리죠. 네. 이러면 그립이 도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뒤로 오는 백클리어를 칠 수 있을까요? 못 쳐요. 못 쳐요, 이거는.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은 뒤로 오는 백클리어를 쳤을 때 이렇게 손목이 되면서 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고서 아무리 백클리어를 막 가르쳐 주려고 하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그립과 손목의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면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한 사람은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나중 가면은 되게 다양한 기술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확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희준님도 이것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동작과 이 동작은 그 우리가 드라이브 칠 때 그립 전환 제가 말씀드렸죠. 네네네. 그 그립 전환할 때 사용해야 되는 그거고, 근데 그립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그립 도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오버헤드 할 때는 돌면 안 되니까 이 동작을 만들어서 가주셔야 되는 거죠. 자, 한번 그 동작 만들어서 공을 쳐볼게요. 1번, 2번이 팔꿈치를 뒤로 그대로 뺄게요. 아, 2번이 1번에서 빼고 그 다음 3번이 내려서 이 동작 그렇게 나오면서 4번, 5번 반동할 때 그냥 탕 세우기만 해볼게요. 일단 그렇지. 그래. 자, 지금 반동이 안 생겨. 자, 여기서 억지로 탕 돌리지 말고 일단은 힘 빼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이 작은 손목 동작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작게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씩 아까 스윙의 구성 요소인 백스윙 넣어서 해보고 그 다음 되면은 이제 팔로우 스윙까지 해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스냅만 탁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3단계까지 만들어 볼게요. 3단계 1, 2, 3 그렇지. 그 상태로 대기. 자, 오면은 가면 손목 탕. 그렇지. 잘했어. 다시 3 탕 탕 탕.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방금 한 스윙을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자, 3단계 바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 그렇지. 바로 3단계 만들고 하나 둘. 자, 지금 힘 많이 들어가죠. 네. 자, 보세요. 3단계를 만들었어요. 4단계가 뭐냐면 갖고 나오는 게 4단계 1, 2, 3 4, 5. 근데 지금 4단계가 생략된 상태에서 5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닿아야 되는데 1번 2번 3번 5번. 그러니까 4번이 생략된 거죠. 이게 나오면서 5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4번이 생략되는. 4번이 생략돼서 그렇죠. 하나, 둘. 자, 오케이. 좋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치고 있는 거에 반의 반으로 힘을 줄여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힘을 줘서 때리면 이것이 내 힘으로 나가는 건지 스윙이 올바로 돼서 임팩트가 좋은 건지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쳐보는 거야. 근데 힘을 뺀 상태에서도 중간에 탁 맞게 되거든요. 그럼 그 느낌이 이 느낌이 손목 쓰는 느낌이구나를 내 몸에서 계속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자, 준비해 볼게요. 준비. 자, 1, 2, 3, 4, 5를 사용해서 공을 던져보세요. 최대한 멀리. 더 멀리 던져보세요. 탕, 그렇지. 자, 탕, 그렇지. 탕, 이렇게 하나 더. 자, 스톱! 지금 팔이 어디 있어요? 내 몸 앞에 있죠? 네.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서 선생님, 1, 2, 3, 4, 5를 했을 때 팔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앞쪽에 있어야 돼요. 앞쪽에. 근데 지금은 옆쪽에.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던진 건 똑같아. 공을 던지는데 이렇게 던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4번이 생략되죠. 4번. 그렇지. 그래서 팔을 사용하면서 손목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게 8개월 됐다 했나요? 네.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오버헤드 스트로크에 손목을 전혀 넣지 않다가 이 손목을 가지고서 공을 맞추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전에 이것과 이것 상관관계 이해했죠? 자, 여기서 자, 우리 몸에는 이 배드민턴 스윙은 회전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회전. 근데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회전을 만드는 축이 필요하잖아요, 축. 자,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 회전을 손목축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팔꿈치축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운동할 때 이건 팔꿈치축, 그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가는 거는 손목축. 그러면은 팔꿈치축에서 손목축으로 이동하면서 공이 맞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런 동작이 들어갔어. 그럼 이 운동은 어떤 축이 움직인 거예요? 어깨축. 근데 우리가 스윙할 때 중심축이 돼야 되는 거는 어깨축이 아니라 팔꿈치에서 손목으로 이동하는 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오는 축은, 이 축은 스윙을 다 타고 한 다음에 팔로우 스윙할 때 나오는 축이 어깨축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스윙할 때 어깨축이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스윙하면서 이 팔꿈치 축과 어깨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준비. 잘 잡아보세요. 자, 여기서. 자, 이거는 무슨 축? 손목축이죠. 바로 나와야 돼요. 자, 이건 무슨 축? 팔꿈치. 자, 이거는 어깨. 자, 어깨축 이동할 땐 팔꿈치축과 손목축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네, 알고 있어요. 자, 손목축을 할 때는 팔꿈치축과 어깨축이 어떻게 돼요? 고정되죠. 네. 팔꿈치축이 움직이면 손목축이 같이 움직이죠. 네. 그래서 팔꿈치축, 손목축 갔을 때는 어깨가 어떻게 돼요? 안 움직이죠. 움직이잖아요. 네. 자, 땅, 팔꿈치, 손목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어깨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어깨축은 팔로우 스윙을 할 때 들어가는 건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깨축이 필요가 없죠. 반동으로만 가니까. 아시겠죠? 네. 자, 머리로 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손목과 이 그립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각 축의 이해.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오케이. 어깨축 들어갔죠? 네. 아시겠죠? 이제 어깨축이 네. 움직이는 게 뭔지. 하나, 그래서 어깨축은 언제 움직인다? 마지막 팔로우 스윙할 때 움직이는 게 어깨축.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스윙을 하면은 이제 클럽에 있는 다른 고수님들이 와서 뭐라 할 거예요. 스윙을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계속 해볼게요. 와, 손이 근데 엄청 아픈데요? 손이 아프죠? 악력이 엄청. 그렇죠. 댐핑이. 여기 아프죠? 네네네. 그 배드민턴은 여기가 힘이 좋아져야 돼요. 여기가 좋아지면 안 되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왜 여기가 펌핑 되냐면 이렇게 잡으면은 손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립 구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계속 와, 장난 아닌데요? 장난 아니죠? 네. 여기가 배드민턴은 아파야 돼요. 지금 공은 하나도 정타를 맞은 게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희준님이 스윙이 교정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자, 다시 가서. 속성을 하려니까 좀 어렵다. 자, 다시. 자, 됐죠? 이제 뭐가 있냐면 내외전이라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그렇죠. 내외전이 뭐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내외전이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잡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맞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런 회전을 통해서 면이 정면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여기서 내외전을 만들어서 나오면은 면을 정타로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지. 다시 3번 동작. 3번. 자, 힘 빼볼게요. 자, 힘 빼. 자, 여기 이게 3번, 4번. 스윙 해볼게요. 손목 스톱. 그렇지. 그러면 지금 정타 만들어졌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립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 더 내릴 수가 있어요. 손보다 라켓 헤드가 조금 더 내려갔다가 반동을 줘서 올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 이게 손이 떨어지거든요. 손이 떨어지는 건 어디 축이에요? 어깨. 팔꿈치 축이죠. 자, 손목축으로 이동을 시켜서 손목에서 이렇게 반동이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팔꿈치 반동을 주고 있어. 탕 이렇게 위에서. 그렇죠. 네.
그렇지. 그게 손목 축이죠. 하나, 둘, 그렇지. 힘 빼고. 하나, 둘,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다 따로따로 놀게 해야 돼요. 팔꿈치는 이 운동을 만들고, 손목은 이 운동을 만들고. 그래서 팔꿈치 피면서 손목. 이 운동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네. 자, 근데 우리의 손목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손목 이렇게 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래서 갖고 나와서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만들었으니까 이 결대로 그냥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을 거슬러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팔꿈치가 우리가 접으면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팔꿈치에 회전이 없죠. 근데 우리는 이 회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연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내리는데 팔을 피면서 톡. 그렇지. 그래서 힘 빼볼게요. 자, 힘 빼볼게요. 힘 빼고. 자, 자, 힘 빼볼게요. 그렇지. 자, 힘. 이런 운동인데 이런 운동을 만드는 거예요. 팔이 일로 펴지는 게 아니라 탕 이런 느낌. 죄송해요. 이거 썸네일 각 잡는 거예요? 자, 오른발 뒤로 빼볼게요. 딱 봤을 때 앞 팔 펴고, 자, 이렇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보통 세우잖아요. 네. 근데 세웠을 때 이런 동작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 빼고, 손에 힘 빼고, 그렇지.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요? 네, 이렇게 여기서 나가는 거. 이렇게 잡으면은 이 동작, 아까 전에 3번 동작을 만들면서 스윙이 나오고. 이렇게 내려보세요. 그렇지. 자,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립이 돌지 않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을 때 또 이 동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동작. 네, 네. 그래서 최대한 그 동작이 안 나오게 손목으로 그립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던지는 거. 그렇지. 하나, 그렇지. 쓰면서 왼팔 너무 부자연스러운데요? 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때려야죠. 하나, 둘, 그렇지. 왼팔 내려오면서 자, 너무 잘 쳤어요. 너무 잘 쳤는데 아직도 왼팔이 이게 위에서 있거든요?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 지금 여기 근데... 오른팔이 집중을 완전 다 쏟아서 왼팔이 너무 부자연스러웠어요. 딱 가서 내리고 손목. 그렇지. 왼팔 내리고 이제 하나, 둘, 너무 잘 쳤어요. 느낌 어땠어요 방금? 뭔가 힘은 안 들어가는데 여기서 그죠? 팡 터지는 느낌 팡 나죠? 터지는 느낌. 자, 좋아요. 좋아요. 자, 하나,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연습하면서 이렇게 빗 맞았잖아요. 이렇게 빗 맞는 게 돌려서 정타 맞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돌려서 정타를 맞춰버리면 정타로 내가 인식을 해서 이대로 굳어버려서 그립 돌린 상태에서 치는 것이 습관이 돼요. 처음에 하셨던 것처럼. 네. 근데 불편하고 잘 안 맞더라도 이런 동작을 통해서 그립을 만들어야 지금 같은 손목 사용하는 스윙의 요소인 스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스냅이. 이 동작 돌아가지 않게 너무 세우면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으니까 잡아놓고. 그래서 이 스냅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자세를 갖다 붙이면 돼요. 예쁜 자세를.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이게 손목을 쓰는 느낌이에요. 다시. 그렇지. 어깨축이 사용이 되나요? 어깨축 전혀 안 되죠. 왜냐면 지금 팔로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깨축 사용될 필요 전혀 없죠. 여기서 이제 팔로우를 하면 어깨축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 스윙을 구성하는 요소 세 가지. 백스윙. 그리고 그다음에? 백스윙에서 뭘로 연결돼요? 스냅. 그 다음에 팔로우.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시작해서 테이크백도 백스윙의 종류예요. 백스윙, 스냅, 그러니까 임팩트 순간의 스냅, 그 다음에 팔로우.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간 단계인 스냅이 생략된 상태에서 여기서 보통은 백스윙에서 바로 팔로우로 가는데 백스윙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팔로우로 바로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축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당기시죠? 네. 이게 계속 손목을 사용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 제 컨텐츠잖아요. 네. 컨텐츠 각을 뽑으려면은 계속 이걸
이걸 골반 회전이랑 회전을 시켜가지고 스매싱을 더 강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될 수. 왜냐면 지금 이 본질적인 게 빠져있기 때문에 이 어깨 힘 사용해서 빵 때리게 하는 거는 일도 아니야. 10분이면 끝낼 수 있었어요, 그거. 근데 스윙의 본질인 백스윙, 스냅, 그 다음에 팔로우, 이것 중에서 빠져있는 이 가장 중요한 손목 쓰는 거를 하지 않고서는 스윙이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으로 보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비포 애프터가 많이 바뀌지 않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느껴지죠, 본인이. 네. 여기 손목이 여기가 사용되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중간에 스윙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이 중간 단계를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백스윙을 아까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서 팔을 접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헤드가 더 내려가죠. 그 다음 방금 연습했던 손목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백스윙과 이 스냅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밑에서부터 회전해서 올라오는 힘에 의해서 강하게 맞겠죠. 그래서 백스윙과 스냅 스트로크를 연결. 백스윙. 약간 옆으로 나오는. 그렇죠. 약간 이 3단계 있잖아요. 네. 쭉 빼서 3단계 거쳐서 탕. 그렇지. 그래서 이거 연습 다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치고서 이제 어깨축. 그렇게 하면은 스윙이 지금 보세요. 여기서 팔로 돌리는 게 아니라 손목 떨어뜨려. 그 다음에 팔 나오. 자, 준비. 자, 빼볼게요. 빼. 그 다음에 3단계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팔 돌려. 그럼 자연스럽게 헤드가 들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여기서 백스윙이 나와서 손목. 그렇지. 하나, 내려, 손목. 그렇지. 그래서 팔을 접었다 피면서 손목, 팔을 접었다 피면서 손목. 그렇지. 이게 되면은 마지막 최종 단계인 팔로우 스윙까지 가시면 돼요. 1, 2, 3, 4단계 그 스윙 6강인가 6강에 아마 제가 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대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아시겠죠? 머리로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연습 영역으로 가야 돼요. 머리로 습득, 연습, 그 다음에 응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그립. 네. 이거 돌아가지 않는 거. 그립과 손목의 상관관계 네.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